SK텔레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당기 순이익이죠. 3,4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15.2%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4,106억 원대로 나왔고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8%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3.6% 1년 전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4조 1,000억 원대로 나왔네요.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분기보다는 2분기, 3분기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SK텔레콤 오늘 시장에서 5% 이상의 아주 강한 모습, 20만 원대를 뛰어넘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 5%대 상승하고 있고 LGU 플러스 역시 최근 상승 랠리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은데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어떤 시장 전망이 펼쳐지게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서동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5월 시장 큰 그림부터 좀 그려주세요. 이제 그동안에 만나 뵀었던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상단 부분 좀 제한적이다. 아래로도 제한적이다. 코스피 상단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셨거든요. 비슷한지 5월 그림은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단이 조금 더 낮은 모양새인데요. 네. 5월 레인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한 1860에서 1980 정도 월 단위로 보면은 상고 하저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주된 이유는 지금 최근에 받아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의 이 성적표를 보게 되면 지난 1분기와 다르게 2분기부터는 이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얻어가기에는 좀 체력이 좀 많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좀 아래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5월도 쉽지 않겠네요. 자, 이렇게 경기 모멘텀이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나타나게 될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글로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좀 이 비관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ECB에서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이태리의 금리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미 ECB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금리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고 주식시장에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ECB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주시장이 새로운 호재로 받아들여서 환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낮추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로 랠리를 다시 펼쳐야 할 것이다. 여기는 조금 좀 물음표가 달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급을 놓고 봤을 때 기관 쪽은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래도 지수가 밀릴 때마다 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관인데 오늘은 또 조금은 빠져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관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장이 오르면 펀드 환매 때문에 주식을 팔면서 매도에 나서게 되고 또 주식이 많이 빠지면 또 일정 부분 펀드가 들어오고 또 현금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주식을 사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엇박자가 나게 되는 꼴, 그리고 주시장의 지수의 방향과 또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펀드 환매 때문에 이에 대응하다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주에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이를테면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업황이 부진하고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품에 안고 가지도 못하고 너무 없으니 또 버리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또 시장과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장 전략을 살펴보는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SK텔레콤과 함께 지금 두산건설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그래픽 완료되는 대로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시각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좀 다를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조금 다르다면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코스닥 역시 5월 달에는 조금 숨고르기 정도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소 코스피에서 지수 관련주들이 이 수익률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금이 이 중소형주 코스닥으로 좀 몰려가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임계치라고 보여졌던 550선을 무난히 넘어서면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너무 종목의 쏠림들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해야지 추후에 상승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5월 달에는 조금 할지라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대하시는 관점에서는 좀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또 주가 흐름까지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은 두산건설부터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5,664억 원 정도로 네.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126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57% 급감한 상황이고요. 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서 16%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6% 감소했는데요. 두산건설 오늘의 주가 흐름은 0.6% 상승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 같네요. 장중 한때는 9% 급등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승폭 거의 반납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전체 화면과 함께 살펴보시죠. 매출액 나왔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4조 원 정도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3.6%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4,106억 원으로 17% 정도, 전년 대비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그래도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17% 상승하면서 2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 최고가는 20만 6,5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다시 팀장님과 말씀 좀 나눠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딱 드는 생각은 5월도 정말 만만치 않은 달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5월에 어떤 전략을 좀 써서 이런 부진한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4월 초에도 그랬고 4월 말에도 그랬고 이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많이 빠져있던 소재와 산업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는데 이거는 업황이 일단 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업황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매매하실 것이 아니면 이것은 좀 제외해 놓으시고요. 세계적으로 지금 어떠한 업종들이 오르나 한번 보십시오. 중국도 필수 소비재 IT가 오르고 있고요. 네. 미국도 내수 관련주라고 불려지는 IT와 필수 소비재, 제약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쏠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필수 소비재, IT, 제약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더 유효하다.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와 소비재에 매수하시기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필수 소비재와 IT 그리고 제약 업종에 조금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서동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